자, 35분인데 두 분 들어오셨네요. 우리 빌면님하고 하늘바람 별신님하고. 응? 어, 사실은 뭐 그 휴일 부분에 매번 그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어서 방송을 안 하는 줄 아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휴일 장 시작하는 개장 전날 휴일은 항상 방송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간단히 하고 마감할게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을 그래도 뭐 간단히 해도 봐야지. 이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이 금요일이 아니구나. 화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죠. 미국 시장이 반장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나 내려올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딱 보면 전부 다 팔았잖아.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 완전히 산타렐리얼 보였죠. 그죠? 테슬라가 7%. 근데 테슬라 상승은 이 현대차가 미국 내 그 뭡니까 어댑터 충전 시설 이용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호조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을 하면 어댑터가 그죠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대차가 그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어댑터를 제공했다. 그 소식이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는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니까 테슬라가 그 이유를 가지고 세게 올랐고 그렇지 않아도 그죠? 테슬라 보통 보게 되면 지금 지난번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이잖아, 그죠? 고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쌍봉 치러 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 이 트럼프가 되면서 1차 상승을 했고 2차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흘 쉬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요번에 한 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이 테슬라를 매도해야 될 타임이라고 보는데 여튼 테슬라가 주축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 외에 뭐 대부분의 섹터가 뭐죠? 전부 다 이 산타랠리에 맞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달러 인덱스와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부분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경제 지표 이 부분이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도 봤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경제 지표 이번 주 주간에는 큰 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스닥 흐름을 보게 돼도 우리가 요 추세를 다시 끌고 내려온 부분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지금 다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스닥도 양호하고 다우지수도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니까 다시 이제 원대 복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뭡니까 요 대만 뭐 이 화요일 날 음봉 나왔고 수요일 날 0.4% 상승하면서 뭐 거의 제자리 걸음 그죠? 시초가 상승하고 나서 제자리 걸음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본 역시 뭐 0.3% 상승한 흐름 속에서 음봉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해는 뭐 0.58% 약세를 보였는데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지 그죠? 근데 홍콩은 휴장이었고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 휴장인 상황 그런 부분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뉴스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지?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는데 안 읽어보실까봐 뭐야 이거 사실 이제 올해 우리 시장이 그제 올해 24일까지의 그 증시 등락률로 보면 미국 나스닥이 33%가 오르고 대만이 28% 오르고 하다못해 중국이 14%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8%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21%참 뭐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7월 달부터 꺾이면서 코스피는 7월부터 코스닥은 4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7월부터 꺾이면서 우리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개별 기업의 영업이익 하향으로 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죠? 우리 시장은 트럼프보다 바이든 정권의 그 IRA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미국 정부 정책에 맞는 상승 흐름이 주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게 꺾이면서 트럼프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트럼프 당선된 이후도 더 당선되기 전부터도 우려감의 약세를 보였고 당선된 이후에도 약세를 보였고 그렇게 하락을 하다가 또 뭡니까? 이 계엄이라는 이런 한국의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 타이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걸로 듣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 성향하고 우리 시장의 이 뭐예요
민주당하고 또 뭐야 여당인 국민의힘 여기하고는 좀 정책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당 쪽 부분이 친기업적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 부분도 있어. 왜냐하면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엄이라는 환율, 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국가 인지도 이 부분에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한 부분, 이거는 우리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더 작용을 하면서 지수를 반등하는 힘을 위축시키는 것 분명하고, 그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는 거지. 그런 부분 속에다가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져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국회 증언법 이런 건 거부안을 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거부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그런 법안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개별 기업들이 뭐 국회에 자꾸 불려가서, 그러니까 경제가 정치에 너무 휘둘리는 건 안 좋은 거다고. 그죠? 거기에 국회 증언법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개인정보나 또 회사 기밀이라고 감출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국회 증언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불러서 이거 뭐 사안에 대해서 그 개별 기업들 하다못해 가장 크게 만약에 방산 기업을 대서 방산 그 영업 비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뭐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뭐 우리가 그 법안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죠? 행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엔 뭐 개별 기업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위축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국회에 불려가거나 거기에 쓰지 않기 위해서 옛날 그 정경유착처럼, 그죠? 또 뒤로 돈 주고 이런 상황들이 하면서 내 국회에 나가는 거 그런 걸 방어하려고 하는 개별 기업들의 노력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안 좋은 거란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안도 원전 예산, 방산 예산 뭐 하면 할 것 없이 다 깎였잖아. 그죠? R&D 부쪽도 다 깎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개별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기업 활동. 이 자본시장의 주시장 개별 기업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그죠? 그런 아주 국지적인 사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보다 약세를 보였다라기보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우리나라 국가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 좋은 점, 그죠? 그게 이제 인구 감소, 그죠? 인구 증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30% 정도가 인구가 감소될 거다. 그 30% 감소되는 게 뭡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구조에서 이런 이 새로운 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 이 부분 속에서 중국은 기술을 다 따라오고, 그죠? 거기에 미국에 의존해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서방 지역에 한해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소 국가인데 그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시장에게는 안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꼴찌인 거라고. 우리나라가 내수 중심의 나라였다면 그 흐름이 뭐 제한적이겠지만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지금 중국 쪽으로는 기술이 다 따라와서 수출이 감소. 우리가 또 화장품 수출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죠? 화장품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보여드릴 때마다 중국 화장품 수출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게 화장품뿐이겠냐고. 조선이면 조선, 그죠? 뭐 화학이면 화학, 정유, 철강 뭐 할 거 없이 제반 산업이 다 중국이 따라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중국이 경기 부양을 또 한다고 그래. 내년 그 중앙공작회의에서 끝나고 나서 내년 3월 양회에 경기 부양할 거라 했잖아요. 그죠? 경기 부양 한대. 이번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내년 3월 4일 그 중국 양회. 그죠? 그때 600조 원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런데 얘네 공산당 중국 애들이 해보니 진해 산업, 그죠? 그런 쪽의 경기 부양이지 옛날 중국이 그 경기 부양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막 수혜를 입던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국에 대한 소비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경기 부양, 미로님 안녕하세요. 예. 경기 부양을 하겠지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돼. 뭐냐면 정말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시장에 떡고물이 흘러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기 부양인지 아니면 자국 내에 지금 중국도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죽을 지경이죠, 사실. 그죠? 뭐 중국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유럽도, 그죠? 유럽이 지금 지난번에 관세 폭탄, 중국의 관세 폭탄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가 지금 11월 수출액이 42% 줄어들었대잖아.
그죠? 그러면 그 전기차 생산한 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42% 줄어든 거. 그죠? 미국도 중국 전기차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더 관세 부과할 거고, 과잉 생산된 중국 전기차가 또 뭡니까? 과잉 생산한 부분을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만한 게 또 동남아나 우리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값싸게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 이 부분이 싸다고 우리나라가 중국 전기차를 사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뭐예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또 무너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알리 테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걔네들이 지금 거의 마진 없이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게 팔잖아. 그죠? 그렇게 싸게 팔아서 국내 해외에 그 기업들이 영세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서 그네들이 죽어버리면 그때 가격 올려도 되니까 그게 항상 그 저가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전기차가 EU 관세 폭탄에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줄어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한 경기 부양이라면 중국 자체만의 경기 부양이지 그 떡고물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확률은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봐.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우리 시장이 놓여져 있는 처지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나마 기아차가 호주에 요 차가 그 사전 예약 대수가 2만 대 돌파하고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우리나라 기업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기업이 나름대로 미국과 그리고 또 중국 그리고 그 해외에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내년 역시 개별 기업의 흐름이 더 중요한 한 해지. 그죠? 우리 시장 전체적인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가고. 그죠? 그런 시장 흐름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나름 미국의 관세 앞으로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우리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중국 시장이 이 마켓이 큰 시장이고 소비하는 시장이긴 해도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도. 그죠? 지금 테슬라도 중국에서 이 저가 중국 차들에 의해서 시장 마켓 점유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가 중국에서 판매를 증가시키려면 이제 테슬라보다 그리고 중국 로컬 기업보다 더 디자인이 이쁘고 더 기술력이 좋고 더 싸고 아니면 싸지 않더라도 기술력과 디자인이 더 이뻐서 경쟁력을 가져야 승부를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삼성전자 휴대폰처럼 중국 시장에서 계속 마켓을 잃어버리게 되는 기업처럼 경쟁력이 없으면 암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는 부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1990년도 거기서 2000년대 초반 이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죠? 팬티 한 장만 중국에 팔아도 15억 인구한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이제 그 팬티 그죠? 그 화장품 그리고 조선까지 항공까지 로봇까지 다 중국이 더 싸게 잘 만드는 기술을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그냥 막연히 수혜를 받을 소비재나 수혜를 받을 산업재나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나마 2024년은 미국이 바이든 정권의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이때는 뭐예요? 바이든 정권이 나름대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제조업 부흥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IRA 보조금이라든지 그죠? 규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면서 거기에 반사급부를 노리는 우리나라 업종이 상승했잖아. 그게 제일 큰 게 뭐예요? 전력기기. 그게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그죠? 그다음 수혜를 받은 쪽이 뭡니까? 그나마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 조선 이런 쪽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 앞으로의 시장도 세계 경제가 막 다 좋아진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제?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은 계속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 시장에서 탄핵, 지금 대통령 계엄 탄핵,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뭡니까? 대선. 그죠? 그리고 조기 대선, 그 조기 대선에 누가 정권으로 새롭게 들어설 거냐. 근데 지금 쪽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 그죠? 민주당 쪽이 더 우위잖아. 그렇게 들어섰을 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친기업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을 때 노선이 지금처럼 여태까지 이어오던 친미 이런 보조를 맞춰서 한미일 공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미국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이런 쪽이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정권이
친미 쪽에 있어서의 부분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다시 친중 쪽으로 가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또 섹터 변화가 또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 들어서 내년에 그죠? 내년에 감히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미리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세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변화기, 정치적인 이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치 앞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응?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정치적인 흐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죠? 이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미리 예상을 하려면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는 이 정치 스탠스와 그 속에서의 산업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자체만의 내수 부양 가지고는 절대 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가 어느 쪽으로 미국 쪽에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서방 쪽에, 아니면 중국, 러시아 이런 쪽 라인 부분에 흐름을 갖고 갈 거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선택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긴 하지. 약소국가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일정 정도의 노선이 보여야 내년에 답이 나올 거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내년에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장기 포석을 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연말 다 지났고 연초. 그죠? 그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전국 이런 부분까지를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싸움과 그런 관계 악화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상대적인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감안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력기기나 그죠? 조선이나 이런 쪽은 미국 의존도가 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의존도가 그죠? 송배전망 이런 쪽 라인 부분에 미국의 이런 중국을 대안을 해서 가는 그 부분의 매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왔고 앞으로도 미국 시장의 이 전력기기 이쪽은 더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데 작년과 올해보다는 그 성장률이 크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이런 정치적인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 그죠?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 라인 부분이 내년 이런 우리 시장의 정치적 안정, 그 속에서 명확한 이 정부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금 나오는 뉴스만 가지고 내년에도 어느 쪽이 갈 거다라고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우리 시장 내에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거는 조금 먼 얘기이기도 하지. 아직은 이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이냐,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두세 달 있다가 대선을 해서 대선 이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리고 그 정권이 됐을 때, 그죠? 지금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데, 그죠?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으로 나왔을 때.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 법과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와 또 다른 민주당 주자가 어떤 대안이 됐을 때, 이럴 때가 또 틀릴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그런 변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 라인이 더 내년에 시장 주도할 거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는 건 정말 주식을 얼마 경험 안 한 거야. 그죠? 주식은 얼마나 힘든 거냐면 암만 좋은 섹터도 그죠?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 요인이나 규제 요인 이런 게 생기면 금방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에서 최대한 변수 요인이 적은 거에 지금 시선을 두고 접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새롭게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렇게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지? 여튼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게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이 조선업에서 중국 견제 위한 미국 삼박법 추진. 그죠? 요거는 이런 걸로만 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선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요인이야. 그죠? 지금 이게 왜 펀더멘털적으로 괜찮은 우리 쪽에 좋은 뉴스냐면 자, 중국 선박이 해상 무역을 지배해서 미국 경제 전체 차단 가능성이 있다. 미 국적의 선박이 80척, 중국 국적의 선박이 5,500척. 엄청나죠? 응? 중국 국적의 선박이 글로벌 경제의 주요 항로, 수출입 이거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박 수만 봐도 만약에 중국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중국 국제 선박에 서방 국가 수출입하는 거 차단. 그러면 셧다운이지, 셧다운.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중국의 파워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제반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죠? 뭐 이런 방법. 중국에서 수입되는 미국 화물의 10%는 미국에서 제작하고 미국기를 달고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운송. 그럼 미국계 조선 내게는 유리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0%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10년 안에 미국 국기를 단 상업 선박의 함대를 250척으로 확대하고, 이거는 미국 내 조선 쪽 라인 부분에는 호재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3, 4개월 전인가 미국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미국이 조선 내 경쟁력이 약화돼서 조선소도 민영이 8개인가? 그죠? 8군데고 민영이 4개고 부정이 8개인가? 하여간 11개 정도밖에 안 돼요. 조선소가. 그것도 조그만 게.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함정이나 이런 MRO 사업 이런 것도 차질을 빚는 조선소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10% 정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 못 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단가도 높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높고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단 훨씬 할아버지로 단가가 높고, 근데 그거 더 정부가 보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들일 때 우리나라도 조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화물선을 이렇게 한다는 건 다른 쪽에 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인력을 만들기 위해선 단가도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죠?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고. 이만큼 미국하고 중국계의 관계, 이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섹터, 그런 쪽으로 한정해서 공략을 하지 않으면 시장 부분보다 시장이 그냥 우리 코로나 때처럼 저가만 종합주가지수 저점 찍고 유동성으로 막 올라오던 그런 타이밍은, 그런 시대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화요일에도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땐 미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은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PER은 상당히 높고, 이번 국면의 취임 전 1월 20일 미국 취임 때까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슬라를 비롯했었던 그 트럼프 수혜 쪽 라인이 1월 중순, 1월 취임 그 라인까지 시세 이끈 다음엔 다시 한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그때 그죠? 그때가 우리 시장, 그러면 미국 시장이 약세 조정을 보이는 타이밍에 우리 시장이 도개청창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흐름이 전개가 됐을 때 우리 시장도 또 조정을 보일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1사분기, 그제? 1사분기 3월 말, 그죠? 거기 공교롭게도 3월부터 공매도 재개야. 이런 변수까지를 고려하면 오히려 연초, 그제? 연초 1월 중순 정도까지 우리 시장도 나름대로 반등을, 미국 시장하고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반등을 했다가 미국 시장의 1월 중순 이후 조정 흐름,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도 조정.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 그리고 나서 반도체 경기의 저점이 6월 정도, 6월에서 7, 8월 이때가 저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1, 4분기 3, 4월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 그게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면 3월 중순, 3월 말이 다시 한번 그때가 시장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그 3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탄핵이든 기각이든, 그죠? 그런 가운데 조기 대선이든 뭐든 그때는 그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 끝나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안개가 좀 거치면서, 그죠?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시점,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그 지수의 상승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지수의 상승 흐름도 옛날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막 세게 올라가는 흐름, 그런 거 기대가 아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산업 섹터상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성장 흐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국한돼서 움직이는 흐름, 그런 부분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하고 똑같아. 아까 요거 보셨잖아, 그지? 글로벌 시장이 미국이 33% 올랐어. 나스닥이. 코스닥이 21% 떨어지고 코스피가 8% 떨어졌어. 올해. 그죠? 그럼 미국 나스닥이 33% 올랐고 코스닥이 21% 떨어졌어. 최극단으로 보면.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죠?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죠.
자, 테슬라. 월로 보면. 그죠? 이게 2024년이야. 2024년 시작할 때 얼마였습니까? 200불이야. 200불이 462불 됐어요. 그죠? 올해 첫 시작할 때, 200불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뭐예요? 120불? 그때까지도 떨어졌다가 462불이 됐잖아.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2024년에 가장 세게 올랐으니까 지금은 뭐 옆에 헤매고 있지만, 그죠? 2024년 시작할 때 40불. 근데 140불까지 갔으니까 몇 배예요? 3배. 3배 이상 올랐잖아. 그죠? 응? 나스닥이 33% 올랐는데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애플도 마찬가지지. 응? 뭐 저렇게까지는 못 올랐어도 그죠? 월봉 보면 2024년도 시작을 해서 그죠? 다 올랐잖아. 그죠? 180불에서 258불까지 100불 정도 올랐잖아. 그죠? 그러면 나스닥 상승률 33%보다 다 많이 올랐잖아. 빅테크들이. 그럼 반대로 33%밖에 못 오른 나스닥이라면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비실비실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월별로 보면 연봉으로 보면 뭐 350불. 광고도 무진장 나오네. 360불 여기에서 뭐 450불까지 장중에는 올랐었으니까. 그죠? 지금은 비실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오른 애들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죠. 뭐 메타도 그렇고 넷플릭스. 그죠? 넷플릭스도 주구장창 올랐잖아. 응? 시작할 때 500불 내외에서 500불이 아니고 570불. 그죠? 932불이니까 한 7, 80% 올랐잖아. 나스닥 34%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면 그렇다는 건 뭡니까? 나스닥에 속해 있는 누군가는 하락을 했다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하락했잖아. 그죠? 다른 거 미국 기술주들이 다 올랐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예요? 2024년에 시작할 때가 90불인데 거기도 얘도 뭐 7월 달에는 16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90불이니까 거의 원위치인 거지. 못 오른 것도 있잖아요. 연으로 봤을 때.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뭡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사실은. 응?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하고.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여타 섹터 부분들은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놓고 봐서 우리 시장은 아까 코스닥이 22% 거래소가 8% 하락했다 그랬어. 그죠? 코스닥이 22% 우리는 연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더 편한데 보기가. 그죠? 삼성전자 연으로 거래소잖아. 8% 정도 떨어졌어야지. 8%도 떨어지면 안 되지. 거래소 8% 떨어지면 사실 삼성전자는 4, 5% 정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30%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나마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아직 양봉이고 20% 오른 거고. 그지?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거래소가 8%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라고 하는 그죠? 이런 쪽 라인들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2차전지. 그죠? 그 2차전지가 주 흐름의 하락을 코스피에서 보여줬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 LG엔솔도 18%.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 떨어진 거지. 삼성전자보다 30% 떨어졌는데 18% 떨어졌으니까. 올해 LG엔솔이.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떨어지면서도 거래소에 8%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어떤 섹터는 더 올라줬다는 거잖아. 그게 뭐였어요? 전력기기. HD현대력이 370%. 작년에도 올랐고 했는데 이건 코스닥이니까. 그죠? 거래소 쪽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삼양식품 262% 올랐죠. 262%. 조선, 현대미표조선 올해 57%, 57% 올랐잖아요.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쪽이 86% 오르고, 그죠?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220% 올랐다가 151%. 이건 다 뭡니까? 거래소 쪽이잖아.
그러니까 8%가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는 상황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나 LG전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 이런 쪽은 급락을 해서 시장보다 훨씬 더 안 좋지만 친환경도 마찬가지지. 그죠? 근데 그쪽은 저쪽이 많으니까 뭐예요? 코스닥이. 그죠? 이 소비 쪽인 면세점이나 이마트, 뭐 쇼핑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쪽은 시장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더 많이 떨어졌고, 그죠? 시장보다 더 떨어져 내려왔고, 그거를 메꿔준 게 뭡니까? 바이오. 응? 바이오도 다 전부 다가 아니라, 그죠? 바이오 중에서 기술 로얄티를 받거나, 확실하게 그래도 재무구조가 나은 쪽 라인에서, 그쪽에서 지수를 받쳐준 역할을 했고, 거기에 뭐 아까 이야기한 파마 리서치,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그죠? 클래시스 얘도 작년 올해 많이 올랐던 거고, 거기에 실리콘2 화장품, 그죠? 윗꼬리를 달긴 했어도 올해 600% 올랐다가 311% 상승이지만 22% 급락한 부분에서도 올랐잖아. VT, 그죠? 올해 142% 올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섹터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올해 시장 지수로만 보면 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섹터 부분도 제가 연초부터 계속 그랬을 거예요. 방산이나 전력기기, 조선, 그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음식료 이런 쪽의 움직임 부분은 시장보다 월등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박살이잖아. 그죠?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의 연봉으로 보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그죠? 코스닥이 22%, 27%까지 하락했다가 22%. 거래소가 뭐예요? 11%까지 하락했다가 8%.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했느냐, 지수가 하락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섹터를 선택을 했느냐.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섹터 중에서도 같은 섹터 내에서도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봤잖아. 음식료도 마찬가지야. 삼양식품을 택한 쪽은 뭐예요? 엄청난 상승이지만 같은 음식이라고 CJ 제일제당, 그죠? 하이트 진로 이런 쪽을 택한 쪽은 별 볼 일 없었어. 그래도 뭐예요? 최고 안 좋은 쪽보다는 낫지만, 그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지. 그죠? 실리콘투나 VT 이런 쪽은 세도 LG생활건강이나 연봉을 보면 같은 화장품이어도 틀리잖아요. 그죠? 같은 화장품인데도 틀리다는 것. 그죠? 코스메카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48%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 코스닥 평균치보다 더 높은데도.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섹터 내에서도,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연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거 일봉으로 보셔. 한국항공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죠? 많이 떨어졌어도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추세를 만들고 다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갈 거예요. HD 현대일렉의 요런 그림을 만들어갈 거라고 봐.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저 자리가 요런 위치, 여기서 올라가서 안 좋은 개별 악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 나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 이게 정석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가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여튼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오고 조정이지. 한국항공우주는 똑같은 방산인데도 뭡니까? 잠깐 올라온 것밖에 없어. 올해 내내를 보면. 그죠? 올해 내내를 보면 계속 박스야. 요거 하나 잠깐 오른 거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LIG 넥슨이든 계속 우상향했을 때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뭐냐? 2024년 부분이 엄청나게 어려웠던 장인 건 분명한데 섹터와 종목별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시장 흐름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은 섹터가 똑같이 움직일지, 아니면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안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또 야당 쪽이면 제가 예산안 깎겠다 이런 거 하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니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산이 깎이는 업종들은 뭡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환경 쪽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과 유럽 중심의 ETF 이쪽이 친환경 쪽에 ESG 이런 데 자금이 쫙 몰려야 걔네들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뭐 해외에 있는 친환경 ESG를 잘하는 업체 이런 부분에 기업을 뭐 매수할 자금이 생기는 거지. 자금이 들어와야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주식을 사는 거지.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ETF들이 계속 해지가 되면 뭡니까? 해지가 된다는 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내다 팔아서 현금 만들어서 해지하는 거거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돈이 자꾸 여기 그런 ETF로 돈이 들어와야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한정된 돈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월급 100만 원 받는데 내가 외식을 10만 원 하고 10만 원 뭡니까? 뭐 의료비 하고 이런 거에 의료비를 깎아버려. 그죠?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의료비 지출 10만 원을 깎아버려. 그럼 이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전부가 그렇다면 의료업계가 힘들어지는 거겠지. 화장품도 마찬가지. 내가 화장품 지출을 1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가족의 화장품 지출을. 근데 월급 들어오는 게 적어. 화장품 줄여.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품 쪽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업도. 그죠? 정부가 정책적인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예산이 깎이고 하면 그쪽 산업은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국내 쪽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매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예산안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전이나 친환 그런 부분들 이 계엄 선언 이후 계엄 선언은 잘못된 거니까 분명하게 그건 그죠? 계엄을 정당화할 그거는 하나도 없어. 계엄 자체라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동력에 상실이 올 거라는 거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밸류업 쪽이 약세를 보였고 거기서 그 공통점 속에서 예산도 깎이고 정책 동력도 산실하는 이 원전 쪽이 가장 피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시계가 좀 거치는 시점이 배팅을 세게 하는 시점이고 섹터를 바꿔도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쪽인데 일단 그거는 조금 마치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저도 단정시키기가 쉽지 않잖아. 여러분들도. 그죠? 탄핵이 돼서. 그죠? 민주당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다 물리치고 후보로 돼서 되느냐 아니면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나오느냐 아니면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12월에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노이즈는 우리 시장에 일부 올라가면 발목을 잡는 역할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쪽 부분에는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거지.